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전해드리는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려했던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대한 수치는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출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미국인들은 지난달에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이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또 월말과 월초가 이어지는 이번 주인 만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여러 가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의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상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19% 상승하면서 34,529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0.08%가 올라주면서 4,204선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도 0.09%가 올랐습니다. 13,748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지수 역시도 상승하면서 출발하더니 이내 엇갈리면서 지금 지수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이틀째 400명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휴일 영향 덕분인데요. 지금은 430명대로 나타났습니다.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의 상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여전히 혼조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0.06%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3,186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98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는 0.21%가 빠지면서 425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418종목이 오르고 있고 428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768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539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865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1974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2,849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동일한 수급 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9억 원, 또 기관은 13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만 201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1위부터 10위 종목들의 분위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8만 원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9,700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지금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조금은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 SDI의 경우에는 2.19%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 역시도 1%대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2차 전지주들 오늘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삼성 SDI에는 이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리비안이 올해 말에 지금 IPO를 앞둔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이 소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파란불을 켜면서 62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대감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접종이 된다면 관광과 또 이제 호텔, 카지노 관련 사업들이 좀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원랜드의 주가를 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1%, 4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2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롯데 관광개발의 주가도 보겠습니다. 4% 넘게 크게 올라주면서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21,650원, 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까지 한번 짚어보시면요. 3에서 4% 강세를 보여주면서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CGV 역시도 비슷한 모습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박스오피스가 상승세로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2주 신고가도 터치해준 모습입니다. 지금 7% 넘는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지금 시간에 거래가 돼주고 있습니다.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3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양유업도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오너리스크가 해제가 되면서 이틀 연속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19%가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한행컴퍼니의 인수가 된다라는 소식이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가는 70만 원 선도 넘어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지금은 68만 원 선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호전실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전실업 지금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은 하고는 있지만 상승률을 살펴봤을 때는 7%대 정도로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호전실업의 경우에는 노스페이스와 언더아머, 또 에슬레타, 룰루레몬 등 세계적인 스포츠웨어 업체에 의류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사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홈트레이닝과 또 캠핑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 수주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주가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빨간불을 켜내주는 종목이 조금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파라다이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대감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카지노 관련 사업을 하는 파라다이스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2%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19,900원에 거래가 돼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H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상장 후에 상장 첫날에 따상을 기록한 이후에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는데요. 1%대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면서 16만 3,600원,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스펙주들은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스펙 4회 급등 양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 상장한 이후에 오늘까지 6거래간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면서 스펙주 전반적으로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펙주는 쉽게 말해서 페이퍼 컴퍼니인데요. 인수 합병을 통해서 상장이 되는 업체입니다. 사실 스펙주의 경우에는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는 경우 이렇게 상한가까지 치솟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내가 원하는 가격이 되더라도 매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스펙주를 한 종목을 더 짚어보시면 신형 스펙 6호의 경우에도 지금 가격 제한폭인 29.97%까지 올라주면서 3,8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음식료품 업종들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1.59%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계와 의료, 정밀, 전기가스업, 서비스업 등이 잘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업종들을 하나씩 짚어보시면요. 철강 및 금속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과 증권, 은행, 화학 업종들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움직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짚어보시면 방송 서비스 업종이 잘 가고 있습니다. 3%가 넘는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통신장비 업종 역시도 3% 가까이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도 잘 가고 있고요. 오락 문화와 기타 서비스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업종들을 먼저 살펴보시면 종이 목재와 기계 장비, 정보기기, 출판 매체 목재, 기타 제조 업종이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카카오와 SKI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SK이노베이션과 두산중공업, NX홀딩스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주말에 뭐 하고 오셨어요? 주말에 저는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네. 크루엘라라고 무슨 영화예요?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인데 네. 디즈니에서 원래 이제 애니메이션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실사 영화입니다. 실사 영화로 뭐 옛날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디즈니 원래 원작이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101마리의 달마시안.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강아지 네. 이게 얼룩무늬 돼 있는 강아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인이었던 크루엘라. 약간 원작에서 악녀로 나오는데 네. 그걸 이제 이번에 엠마 스톤이 맡아가지고 엠마 스톤을 했는데 야 근데 완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런 것처럼 패션 영화처럼 만들어가지고 약간 기존의 원작의 생각이 나지 않는 약간 정말요? 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고 싶네요. 네, 옷을 네. 이렇게 디자인하고 디자이너로서 해가지고 하는데 또 뭐 음모와 배신이 있고 막 뭐 살인이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약간 디즈니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한 거 아닌가. 그러네요. 네. 그래서 또 CGV에서 봤는데 네. CGV도 아까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오르더라고요. CGV가 또 다시 영화 붐이 또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음식물 옛날처럼 팝콘 먹으면서는 못 보는데 네. 그래도 가벼운 음료수는 돼요. 음료수랑 물 정도는 돼가지고 그 정도면은 또 사운드가 집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겠나. 또 마스크도 잘 끼고 하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게 뭐 잘 지내시다 오셨어요? 네, 저는 주말 동안에 좀 이제 정신 수련을 좀 하고 온 것 같아요. 뭐 하셨어요? 저 뜨개질을 좀 했는데. 야, 뜨개질요? 네, 마스크 방금 얘기하셨는데 네네. 제가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었어요. 진짜요? 네. 야, 대단하시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저는 이렇게 잘 보내고 왔는데 이제 공매도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네. 근데 공매도가 최장 기간의 금지를 끝내고 이제 다시 좀 재개된 지 한 달이나 벌써 지났어요. 네, 그쵸. 야, 공매도가 이제 이제 다시 시작이 됐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크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시장이 우려하던 맞아요. 만큼 네. 급락을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 자, 뭐 여러 시장이 우려하던 급락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약간 시장의 성격이 좀 달라졌던 것이 이제는 약간 가치주 중심의 장세가 좀 펼쳐지다가, 가치주도 약간 요즘은 좀 주춤해요. 주춤해가지고 사실 뭐 최근에 한 2주나 3주 정도의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뭐 가치주가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5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확실히 가치주가 좀 좋았던 것 같고, 셋째 주, 넷째 주부터는 또 가치주도 약간 밀리는 현상, 그렇게 나타나고, 성장주는 확실히 좀 부진을 했죠. 네. 공매도가 생기면서 이제 재개되면서 사실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는 성장주 위주의 이런 주도 장세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네. 사실 뭐 근데 4월도 별로 성장주는 안 좋았어요. 4월, 3월도 다 성장주 안 좋았고 제가 봤을 때 성장주의 전성기는 한 올해 1월, 2월까지 그때까지 성장주가 굉장히 좋았죠. 뭐 삼성전자라던가 아니면 LG화학, 뭐 삼성 SDI, 셀트리온 등등 이런 성장주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 성장주도 부진하는데 가치주 역시 뭐 사실 5월 첫째 주까지는 괜찮다가 네.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는 약간 보합 수준이 아닌가. 저는 뭐 약간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약간 미적지근한 재미없는 장세다. 저는 뭐 그렇게 현재 상황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수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지수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지수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변동성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도 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있어가지고 1월 이후로 한 3월까지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네. 지금은 깨작깨작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수익 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또 차라리 크면은 저의 투자 전략에 따르면은
변동성이 커서 확 급락을 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은 다시 반등치고 올라갈 때 다시 팔면은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 코스피, 코스닥 장세 지난 한 달 정도, 지난 한 달, 5월 한 달 동안의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워낙에 좀 부족해서 그렇죠. 공매도가 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위아래로 크지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좀 수익을 보기는 힘들었던 장이다. 그렇다고 손실도 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뭐 손실 크지도 않고 진짜 말 그대로 재미없는.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손실이 크게 나면은 괜찮거든요. 손실 크게 나면은 그 뒤에 이제 뭐 물타기를 하든 어떤 전략을 써가지고 다시 반등 치고 나올 때 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저는 플랜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장세도 아니다 보니까 야 이건 시장이 진짜 재미없고 이거는 뭐 주식시장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장에서 성장주가 주춤하고 가치주가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가 이제 공매도 세력이 이제 딱 찍어서 이제 타겟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타겟을 딱 잡아요. 되는데 네.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을 타겟을 많이 잡았거든요. 이번에 뭐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있잖아요. 셀트리온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셀트리온은 뭐 기업의 이런 성장 가치는 좋지만 밸류에이션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고평가돼 있어요. PBR이 10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타겟을 잡기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PBR이 높은 순서로 먼저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겠죠. PBR이나 PER이 네. 높은 순서로 이번 타깃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평가주들이 좀 많이 타깃이 됐고 저평가인 가치주들이 좀 뭐 이렇게 공매도의 타깃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PER이 가장 좀 많이 좌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공매도의 공격을 많이 받은 종목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 있을까요? 네, 공매도 종목 뭐 많이 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카페24가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카페24면은 커피 파는 데는 아니에요. 커피 파는 데 아니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이트죠. 자, 어쨌든 카페24가 이제 공매도 비중이 18.7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는 6.57%가량 하락을 했고, 자,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지금 뭐 화면에 두 번째 화면에 나오죠? 나오네요. 네. 네, 3.7%가량 하락하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공매도 오. 비중. 그 다음에 밑에 쭉 보시다시피 뭐 현대바이오랜드, 포스코케미칼, 카카오게임즈 등등이 있는데 카카오게임즈도 한 3.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BH, 그리고 넷마블. 재밌는 거는 거의 다 이제 공매도가 높았던 것들이 다들 거의 다 하락 아니면 보합이거든요. 그러네요. 넷마블은 공매도 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5.79%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넷마블, 좀 강한 흐름, 뭔가 강한 이 공매도 따위는 필요 없어. 내가 다 이겨. 뭐 이런 느낌으로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수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도 나왔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코스피는 뭐 괜찮았는데 코스닥이 좀 떨어지는 이런 양상이 나타났고, 뭐 어쨌든 또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표현은 안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금액은 가장 컸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뭐 그밖에 뭐 셀트리온 등등 이런 아무래도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또 공매도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타깃이 되고, 금액을 제외하고 시가총액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카페24,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좀 타겟이 높았다. 비중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PER이 높은 종목들이 공매도의 공격 대상이 됐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HMM. HMM. 근데 HMM은 공매도에 타깃이 됐는데 그럼에도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거는 약간 공매도가 좀 세력이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공매도도 종종 실패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세력들도 많이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급등해 버리면은 네. 이제 공매도 떨어져야지 돈을 버는데 올라 버리니까 HMM 같은 경우는 공매도 세력이 좀 약간 손실을 좀 많이 보지 않았나. 네, 뭐 기사에서 봤어요. 흠슬라라고. 네네네. 그런 것 같고 또 그밖에 PER이 높은 종목 중에서 공매도 친 게 LG화학. LG화학은 최근에 좀 떨어지면서 공매도 약간 좀 떨어뜨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셀트리온, 카카오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셀트리온과 카카오 자체도 약간 고평가는 맞아요. 고평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성장주기 때문에 미래 그 한 5년, 10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PBR과 PER이 높더라도 만약에 그걸 압도하는 높은 PBR과 PER 압도하는 높은 성장성, 이거 성장성 영업이익률이 막 30%, 40%씩 되니까 그렇게 성장해버리면 나중에 PBR, PER 떨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높았던 PBR, PER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리면은 셀트리온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 괜찮은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뭔가 잘 헤쳐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카카오 지금은 잘 하고 있지만 이번에 뭐 또 SM 엔터테인먼트도 뭐 인수설이 나오더라고요. 네이버랑. 맞아요. 이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인터넷 관련 업종들은 또 후발주자가들이 너무 또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또 산업이 뒤집어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카카오가 좀 잘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PER 높은 종목들이 아무래도 큰 타깃이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수 상황을 좀 잠깐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수가요. 그 아까 전에 제가 변동성이 별로 없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한번 제 모니터 화면 잠깐 보실 수 있을까요? 모니터 이거 제 모니터 화면인데 네. 이게 왜냐하면 변동성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린 게 그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깨작깨작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상단이 이 정도고 하단이 이 정도잖아요. 진짜 지지부진하네요. 네, 요 상황이 5월 들어서. 근데 그래도 이때는 1월부터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네. 이 정도의 변동성 나와주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는 좀 쉽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물타기 전략을 하면은 추세 전략을 가면 돈 못 벌어요. 근데 추세 전략을 가도 여기서 많이 손절치고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면은 돈 벌 수 있겠죠. 근데 물타기 전략이면 이렇게 갔을 때 다시 치고 올라갔을 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너무 변동성이 이때에 비해서 1월에서 3월에 비해서 이런 장세가 안 나오고 그냥 지지부진히 옆으로 흘러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없는 장세입니다. 이것만 좀 당겨서 볼게요. 그쵸? 확실히 눈에 띄죠? 확실히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랑 확실히 재미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5월 들어서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제일 재밌는 건 이런 거죠. 이런 변동성. 아니면 그렇죠. 차라리 그때 작년 코로나 때 네. 작년 코로나 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1,400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주면 엄청 재밌는 장세가 나오는데 지금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그나마 재밌는 장세인데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주식을 막 떠나야 되나? 너무 재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지금은 좀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기다리다 보면은 시장 자체는 또 변동성이 나옵니다. 변동성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좀 기다리고 좀 참아 나가시는 그런 인내심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매도가 재개된 지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시장은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또 공매도에 타겟이 된 종목들이 어떤 상황을 보였는지 좀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과 동아 ST가 바이오시밀러 시장 선점을 앞두고 한판 승부에 들어갔다고요? 네, 이 바이오시밀러 네. 굉장히 또 블록버스터급 네. 바로 약제의 바이오시밀러에 한판 승부가 들어갔는데요. 네. 야,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만료 바이오시밀러라고 네. 한다면은 이제 기존의 원본 약을 이제 복제약이죠. 그쵸. 복제약을 네. 해가지고 이걸 이제 의외실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워낙에 또 바이오시밀러 강자지만 네. 동아 ST가 잘 못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동아 ST가 또 셀트리온과 경쟁에 나서 있다. 챔피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것에 상당히 좀 의의를 둘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회사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약물 뭔가요? 스텔라라입니다. 스텔라라. 아. 스텔라라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스텔라라의 특허가 일단 미국과 유럽에서 2023년, 2024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스텔라라가 가장 좀 주요한 경쟁처가 될 것 같고 지금 글로벌 매출이 작년에 8조입니다. 8조. 굉장히 높은 시장에서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스텔라라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약품이고 또 건선,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쓰입니다. 크론병이 뭐냐면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에요.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 그러니까 장염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염이라든가 아니면 또 대장이라든가 아무튼 뭔가 장에 관련된 것들, 장의 이제 소화기관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한 그런 소화 치료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아무튼 미국에서 이제 2023년 9월에 또 이제 특허 만료가 예정돼 있고 2024년 유럽에서는 2024년 7월에 특허가 만료돼 있어서 중요한 건 이제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또 얼만큼 이제 좀 어떻게 진출하느냐가 또 관건인 것 같아요. 이제 2023년이면은 2년 남았죠, 2년. 그래서 이게 특허 만료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소리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특허 만료랑 지금 무슨 상관이냐 좀 이렇게 궁금증이 잘 하시는 분 많은데 네. 특허라는 거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저작권도 그런 것처럼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년 전, 2년 여기서 막 뭐 음반을 내요, 제가. 그럼 음반을 내면요. 1년 전, 2년 전 어떤 가수가 낸 음반을 리메이크 하면은 저작권을 줘야 되죠. 그렇죠. 그쵸. 줘야 돼요. 외국이라도. 네. 근데 만약에 50년 전에 있었던, 100년 전에 있었던 노래를 뭐 미국의 민요를 가지고 제가 리메이크를 했다. 이러면 상관없어요. 저작권 돈 안 줘도, 로열티 안 줘도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기상어. 아기상어가 그 삼성 출판사에서 만든 건데, 그 아기상어 뚜루루 이게 원래 그거라고 합니다. 미국에 약간 민요에 뭐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도 이제 로열티 이런 거 안 줘도 되는 게 옛날 몇십 년 전의 노래이기 때문에 뭐 몇백 년 전의 노래일 수도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특허 만료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특허가 만료된 다음에는 좀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고전이었던 뭐 삼국지 막 이런 것들 자유롭게 말해도 그 로열티 안 줘도 돼요. 그 삼국지는 진짜 몇백 년 전에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이것도 특허 만료가 되면은 비교적 셀트리온과 이제 이런 동아 ST 같은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네. 특허 만료되면 특허는 이제 독점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독점 얘네가 이제 스텔라라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만료되니까 이제 자유롭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너도 써라, 나도 써라, 뭐 너도 써라. 별 상관없는 사람 쓰고 그래도 로열티를 못 받게 되는. 만약에 특허가 있는 상태에서 만료가 안 된 시점에서 이거를 막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그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 만료가 되고 나면은 비교적 이 자금 비용 부담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확실히 이 상업화가 가시화되는 가시권에 접어드는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과 동아 ST 확실히 발빠르게 좀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보니까 지금 스텔라 바이오 시밀로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현 시점에서 진척도는 다를 것 같거든요. 먼저 셀트리온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셀트리온이 이제 자사의 이 CTP43 이것을 이용해서 이 CTP43이 바로 그거예요. 스텔라를 통해서 만든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그래서 요거 CTP43을 통해서 미국의 임상 3상 환자를 모집한 완료해 개발의 속도를 가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지금 특허 만료되는 시점이 미국이 더 빨라요. 유럽보다. 1년 더 빠르기 때문에 확실히 미국 쪽으로 먼저 발빠르게 점거를 하는 게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자, 그래서 2022년 하반기 종료를 목표로 지난해 12월 임상 3상을 개시했고 총 509명의 환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도 이 CTP43 통해서 임상 1상을 시작한 바가 있고요. 자, 어쨌든 임상 3상을 통해서 이런 안정성과 유효성을 집중적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4년 또 유럽에는 2024년에 또 상업화를 나서고 미국에는 2023년 9월에 좀 셀트리온이 좀 발을 뻗어 나갈 그럴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동아 ST의 상황은 지금 어떤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동아 ST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동아 ST 연구 개발, R&D를 굉장히 또 역량 강화를 발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또 미국 쪽으로 임상 3상, IND 이쪽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환자 투여도 업계에서는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동아 ST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미국에서의 환자 투여 곧 돌입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아 ST 상당히 또 굉장히 또 발빠르게 맞서 나가고 있는데요. 동아 ST 기업도 괜찮더라고요, 기업이. 그럼 동아 ST 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동아 ST가 사실 큰 그런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엄청나게 큰 바이오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동아 ST에 대해서 간단히 뭐 기업의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기업 가치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매출도 지속적인
성장세 보여주고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상승을 하는 흐름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년 연속 흑자를 기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4년 연속 적자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자, 그리고 부채도 낮아요. 부채도 굉장히 낮아서 100% 이하로 나타나고 유보율이 1000%를 넘는 그런 동아ST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ST가 기업 가치적으로 괜찮은 상황에서 또 이번에 스텔라라를 통해서 2023년 미국과 2024년 유럽에서 또 대박을 한번 치면은 기업 가치가 훨씬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시는 이런 전망이 많고요. 자, 그러면 세트리온과 바로 동아ST 그럼 둘 중에서 누가 더 빠른가? 달리기 시합에서 그러니까요. 현재까지 네. 상황으로는 세트리온이 좀 더 빠릅니다. 세트리온. 세트리온이 확실히 또 막강한 자금력과 유수의 이 기술력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고 일단은 미국 쪽에서 굉장히 세트리온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9명의 환자를 모집을 해서 임상 3상 개시하고 있죠. 근데 동아ST 같은 경우는 이제 곧 IND 승인을 받고 환자 투여에 돌입할 것이기 때문에 약간 느려요. 동아ST가 세트리온보다 약간 느리다 보면 되고요. 자, 어쨌든 뭐 이런 속도인데 뭐 일각에서도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양사의 개발 진척 속도가 크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은 세트리온이 먼저 개발을 완료해서 해도 어쨌든 지금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 이제 판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트리온이 만약 2022년 내년 초까지 만료가 됐다. 다 했다. 그래도 동아ST는 만약 2023년 초에 뭐 이렇게 완성을 했다. 그래도 어쨌든 2023년 뭐 아까 뭐 몇 월이었죠? 9월이었나? 2023년 하반기부터 이제 2023년 9월 하반기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완성하든지 내년에 완성하든지 2023년 초에 완성하든지 완성만 하면은 어쨌든 9월 이후에 판매해야 돼. 2023년. 그렇기 때문에 판매된 상황은 크게 상관이 없다. 단 먼저 완성을 한다면은 이런 거 있겠죠. 기술력을 입증을 해서 전 세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그런 해외 마케팅 업무에 우리는 벌써 완성한 이런 엄청난 그 기술력이 있다. 자랑을 할 수 있겠죠. 자랑을 하면은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면서 해외의 그 수주 이런 것들을 미리 예약을 받는다거나 그렇죠. 뭐 사전 예약 이런 거 있잖아요. 사전 예약 이런 걸 받아가지고 야 동아ST보다 우리가 먼저 개발했는데 당연히 우리한테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내세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또 너무 빨리 하다 보면은 또 성급하다 보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두 회사가 서로 경쟁을 통해서 둘 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스텔라를 통한 이 선의의 경쟁 좀 잘 해결해서 둘 다 성장해서 이 한국 K-바이오가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 시장 선점을 앞두고 셀트리온과 동아ST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셀트리온이 조금 앞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요. 끝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은 이초롱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남양유업 오너리스크 해제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입해도 괜찮을지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남양유업 오늘 65만 6천 원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70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우유업체 최강자로 복귀? 우유업체 최강자로 복귀? 그러니까 복귀라는 게 복귀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음표? 복귀할 수도 있겠다. 어쩌면은. 근데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왜냐하면은 남양유업의 오너리스크가 굉장히 컸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남양유업은 예전에 이제 굉장히 우유업계에서 1인자 자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그 왕좌를 내려오지 않았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오너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대표적인 이 브랜드가 안 좋아져서 브랜드의 타격을 받으면서 약간 주춤했던 기업이 남양유업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최근에 또 뭐 불가리스로 이제 뭐 코로나를 치료한다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고요. 이 코로나 치료가 되는 게 확실하냐, 그냥 이제 떠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 확실한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서 이런 루머를 퍼뜨리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기업이 아닌가,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어요. 뭐 황하나 씨
외손녀 황아 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또 분유 사건도 있고 맞다 남양유업이 또 경쟁사를 또 공격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양유업이 이제 본인이 그 당시 이제 잘 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경쟁사 우유 회사 경쟁사도 있잖아요. 그쵸. 뭐 이 메일유업이라던가 이런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이 우유 회사들이 가장 그 고객 인터넷 마케팅하는 게 맘카페를 그렇게 공략을 한다고 합니다. 맘카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뭐 네이버 카페든 다음 카페든 보면요, 맘카페가 굉장히 강세예요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이 엄마들이 이제 처음 이제 엄마가 되는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애 키울 때. 당연하죠. 예. 잘 모르니까 정보를 잘 모르니까 맘카페 가입을 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카페 뭐 다음 카페 회원수 보면요 맘카페가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거의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맘카페가 그만큼 이제 온라인상에서 엄마들의 이런 정보가 소통이 되는 그런 공간인데 이 맘카페에서 남양유업이 예전 사례예요. 예전에 그 경쟁사 뭐 메일유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막 비난하는 글을 막 댓글로 달고 게시판 글로 올리고 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그 남양유업을 밝히지 않고 저희 남양유업이 쟤네를 밝히지 그러지 않고 그냥 마치 회원인 것처럼 아이디 뭐 접속해가지고 로그인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막 고발 당하고 고소 당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디 조작해서 그랬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야 그래서 아무튼 이 굉장히 또 예전에 뭐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데 이제는 좀 이제 경영진이 바뀌고 하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수한 회사의 경영 스타일이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타 매매론 유효합니다. 단타 매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중장기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장기 투자. 예, 근데 저는 아직은 매수를 안 하셨다면 중장기로 접근하는 거는 약간 보류하자 말씀드리고요. 단타로는 괜찮으니까 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종목은 이제 지금 현재 중장기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업 가치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보다 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런 기업을 지금 만약 이게 삼성전자다 그래도 저는 약간 중장기로는 힘들어요.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 28일 날 거의 상한가 갔고 오늘도 24% 올랐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상한가 따라잡기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상한가 따라잡기가 나쁘다는 전략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트레이딩 전략이고 이걸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이 또 빠른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손이 빠르거나 아니면 판단력이 좋으신 분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단타의 영역이지 단타의 트레이딩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 단타로 접근하신다 하면은 중장기 투자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보다는 네.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건 괜찮은데 손절선을 놓고 접근하세요. 손절선은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한 구간보다 자기가 매수한 가격보다 마이너스 5% 됐을 때 칼같이 손절 치는 아니면은 손절선에 안 닿고 계속 올라간다. 계속 만약에 이런 경우는 막 가끔씩 뭐 상한가 3번, 4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러면은 이제 트레이딩 전략으로 이제 추세 매매 전략을 쭉 따라가는. 그래서 쭉 따라가다 이제 떨어지는. 근데 요거 잘하실 분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이 트레이딩 매수 전략은 한 10명이 도전하면 1명은 성공하는데 한 9명, 8명은 실패하는 전략입니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다 잡이 있고 스스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전업 투자자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근데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회의를 들어갔는데 만약에 회의 들어가서 나보다 직장 상사랑 같이 회의하고 있는데 이거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당연하죠. 뭐 회의가 길어져 30분, 1시간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내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회의를 불러 소집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30분 하는데 사실 회의 끝나고 딱 보니까 다 떨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20% 이러면은 완전 실패되는 이런 투자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 전업 투자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차라리 집에서 좀 쉬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게 좀 아닐 경우 뭔가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권장드리기 힘든 좀 타이밍 아닌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양유업의 경우에는 전거래를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오늘도 지금 급등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인수하는 회사의 경영 스타일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치킨 종목입니다. 치킨. 교촌 F&B. 맛있겠네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또 치킨 브랜드고. 네. 야, 이 교촌이 굉장합니다. 교촌이 정말 저는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어요. 교촌이 또 맛있어요. 또 다른 치킨이랑 제가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네. 교촌 치킨이 맛있더라고요. 다른 맛있죠. 치킨. 물론 다른 치킨도 다른 치킨들만의 매력이 있어요. 네. 근데 뭔가 이 바삭바삭함이라던가 소스라던가 이런 것도 봤을 때 사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교촌 치킨을 이렇게 딱 시켜가지고 여기 이렇게 같이 또 앵커님과 함께 먹으면서 먹방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요. 좀 아쉽네요.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도 사실 먹고 싶습니다. 교촌 치킨.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중요하고요. 진짜 그 회사의 제품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이게 굉장히 전 맛있어요. 제 입맛엔 맞습니다. 그리고 교촌이 이제 작년에 상장을 했죠. 상장하고 재무구조도 탄탄해요. 재무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고 성장성이 밝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매출이 4,47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41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교촌치킨이 잘 팔리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교촌치킨이 외국에서 얼마나 잘 팔리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최근에 하반기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첫 지점을 연다고 합니다. 야, 굉장합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자 나라예요. 그렇죠. 석유가 펑펑 나오는 엄청난 이런 UAE 여기에 교두부를 해가지고 진출한다 하고 여기 뭐 7성급 호텔 막 이런 것들이 즐비하죠. 굉장히. 자, 그렇게 중동으로 교촌이 진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동이 굉장해요. 중동이 치킨에 이제 군침을 흘리는 지역이에요. 어느 정도냐? 네. 왜냐하면 중동은 그 신앙 때문에 치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면 신앙이 중동의 그 이슬람교, 아랍교 있잖아요. 이슬람. 그쪽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못 먹죠. 네. 네,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겹살 이런 거 못 팔아요. 그쪽에는 돼지고기 안 먹기 때문에 닭을 그렇게 또 좋아한다고 합니다. 중동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것 때문에 닭고기가 엄청나게 시장이 넓고 근데 여기로 이제 아랍에미리트로 진출하다 보니까 이 엄청난 판매량이 되고 있다. 해외 매장 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2019년에 37개였는데 2020년에 42개, 2021년에 47개로 지금 화면 보이시다시피 계속해서 해외 쪽에 지점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지점 성장세 있고 싱가포르에 작년 3월에도 진출했거든요. 자, 그래서 또 2021년 태국, 말레이시아 이렇게 했어요. 인도네시아도 했고 한번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걸 제가 제 모니터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화면. 자, 보면요. 해외 매출인데 해외 진출 국가 6개국의 해외 매장 총 47개, 아까 47개까지 성장을 했잖아요. 여기입니다. 이거 보시면 지도 보시면 이거 교촌이에요. 교촌이죠. 교촌. 해외 매장에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 동남아시아, 그리고 차이나는 동남아시아 아닌데 아시아권에 종합적으로 진출했는데 여기 이제 이 중동 이쪽에 마우스 가리키는 이쪽에 이제 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닭고기를 엄청나게 또 잘 팔리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매장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치맥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대표적인 성장 상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것들 오리지널 이 허니가 또 잘 팔려. 요즘 허니가 잘 팔려가지고 이 가격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촌이 굉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매출 이런 우리나라도 많고 이렇게 많은데 저는 아무래도 해외 쪽으로 뭔가 성장세가 있을 것 같고 소스, 마늘, 간장, 소스 이런 것들 그간에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소스, 마늘, 간장 그리고 허니 같은 경우는 단맛 약간 단짠이잖아요. 단맛은 약간 모험이라고 합니다. 모험인데 약간 단맛을 약간 치킨이랑 좀 하면 이상하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또 약간 한국인들의 입맛에 잘 맞춰가지고 엄청난 연구개발 통해서 했고, 아까 뭐 말씀드렸던 해외 시장은 또 그 나라 지역에 맞게,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다 그러면 말레이시아, 이 동남아시아는 또 쌀밥 이런 거, 밥이랑 치킨밥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이랑 밥을 해가지고 볶음밥 만들어서 이런 것도 판매하고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서 그 현지에 맞게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상품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교촌 F&B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전 차트 보면요, 이게 지금 여기서 11월 작년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상장하고 역시나 올랐다가 급락을 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을 치고 올라갔다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19,000원대인데요. 저는 뭐 다시 좀 올라갈 것이라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해외 매출 성장이나 지점이 늘어나는 속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외 매출 같은 경우는 지점이 지금 47개잖아요. 내년에 한번 또 사이트 들어가 보면 알아요. 이게 해외 매출이 되고 있는지. 뭐 내년에 봤는데 뭐 해외 매장이 50 몇 개더라. 그리고 내후년에 뭐 60 몇 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 잘 장사가 안 되는 지점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또 폐점하겠죠. 폐점과 신규 개점 이런 거 합해서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지점이 늘어나면은 교촌은 성장세가 돋보이지 않을까. 저는 교촌 F&B 오늘 좀 주의 깊게 또 긴 시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교촌 F&B를 살펴봤습니다. 실적도 좋게 나왔고요. 해외에서의 지점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여전히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여전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